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하려고 뭐예요? 대장동 개발해요? 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논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동규는 구속이 됐고, 검찰은 사실상 대장동 개발 자체가 유동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끝까지 완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유동규는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검찰은 대장동 개발 자체가 유동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 자체가 화천대유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대가로 유동규가 11억 정도를 받기로 했다는 거죠. 검찰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동규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선 유동규에겐 직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동규에게 직책을 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죠.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라는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겼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거와 연관이 안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배임죄로 이재명 후보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면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같이 구속이 돼야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자기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 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시민의 권한을 통째로 넘겨져 버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촛불 집회에 가서 핏대를 세우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이재명이 현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며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궁금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최순실은 그러면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에 있었습니까? 최순실은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탄핵시켰었죠.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최순실조차도 그 최순실의 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과 유동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말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면서 측근이라고 부르려면 저를 도와줬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모델링 하시던 분인데 자기의 선거를 도와줬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정치인의 선거를 도와주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실입니다. 2009년도 이재명이 성남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옆에 떡하니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유동규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선거를 도와줬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자기 선거를 도와줬다고, 자기 편이다, 자기의 지금 측근이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대선은 안 되는 것들이 되는 특혜를 누렸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유동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식의 채용에 대해서 특혜였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왜냐면은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유동규가 이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도 충족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건을 충족 못 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력을 부풀렸다, 이런 지금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CBS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유동규가 경력이 뭐라는 겁니까? 운전기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조합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좀 보시게 되면은 경력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땡땡 건축사 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건축사 사무소에서 재직 중이다 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뭔가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실제로 유동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박완정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죠. 건축사 사무소에서 관련된 일을 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기획 관련된 일을 주로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유동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증언이 나오고 있냐? 기획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2개월 동안 일했다는 거죠. 세상 천지에 누가 운전기사로 일을 했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기획 관련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전기사를 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기사였는데 그거를 기획과 관련된 일을 했다. 마치 자기가 건축과 관련돼서 전문가다라고 지금 부풀렸다라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2개월 정도 운전기사로 일한 것인데 그거를 뭐라고 뻥튀기를 했습니까? 2개월이 아니라 3년 정도 된다? 이렇게 뻥튀기를 했습니다. 저것만 가지고서도 유동규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누구를 생각해 봤을 때 정경심 교수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딸아이의 인턴 활동을 갖다가 하지도 않은 시간을 했다라는 식으로 부풀린 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부풀렸던 거, 그것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18년도 7월달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라는 듯이 3개월 만에 유동규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되죠.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가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숱한 지금 특혜 논란이 있고 그리고 경력조차도 저런 식으로 부풀렸다라는 게 입증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임명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재명의 실체를 진작에 꿰뚫어 봤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입니다.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대장동이 뭔가 이상하다.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의 친형이라는 거죠. 김사랑 씨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대장동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이 지사와 갈등해 왔었던 친형 이재선 씨라는 거예요. 이미 2012년도부터 이재선 씨가 7,000평 공원, 기부 체납 등 개발 계획이 이미 세워진 사유지를 세금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발상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이미 2012년도부터 이재명 후보의 친형이었던 이재선 씨가 대장동 개발이 뭔가 좀 이상하다. 세금을 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냐? 뭔가 좀 이상하다.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뿐만이 아니었죠. 계속해가지고 이재선 씨는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자기가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려가지고 결국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었죠. 이재선 씨가 강제 입원이 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김사랑 씨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김사랑 씨 또한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실이죠. 가장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던 거 그거를 들춰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강제 입원을 당했다라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하려고 뭐예요? 대장동 개발해요? 그리고 내 말씀드릴게. 한양대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삐끼 하다가 분당에서 세계에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왔고 누구예요? 전과 11번 이놈 저놈 패고 여자도 팬 놈 이재명 옆에는 전부 다 이런 사람만 있어요? 내 문자 보니까 정 사랑합디다. 대장동 개발 그거 왜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개발 사업에 누군가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사람의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한양대 음대를 나왔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분당의 리모델링과 관련이 되어 있고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다. 글쎄요, 이재선 씨가 통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쯤 되면은 정말로 저는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한두 명씩 이렇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는 것인지, 정말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